안녕하세요. 장계TV 장계입니다. 심플한 산 중에 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길들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식탐이 아닌 몸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먹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지루하면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음식을 먹게 되죠. 그래서 비만은 살면서 부딪히는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와 속도는 현대 문명의 두 가지 적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면 몸도 빨리 상합니다. 천천히 여유를 갖는 법,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법, 거절하는 법, 간소하면서도 아름다운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우면, 그리고 또 부정적인 것을 모두 제거하는 법도 훈련을 하면, 어떤 것은 배고픈 것은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죠. 음식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음식은 배가 고플 때만 먹도록 하십시오. 시간이 되었다고, 심심하다고, 또 힘든 일을 하는 사이에 피곤하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한 뒤에 스스로에게 상을 주고 싶다고, 우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질투가 난다고 먹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충분히 음미하면서 천천히 들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배가 더 이상 고프지 않으면 먹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식이요법 측면에서 볼 때 최상의 식생활은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아니라 동물들의 지혜를 따라 배고플 때만 먹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기들은 우리가 서너 시간 간격으로 6번의 간소한 식사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적인 식생활은 서너 시간마다 조금씩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먹으면 몸이 불안정해집니다. 배가 안 고플 때는 먹지 않도록 자신을 길들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과 집중력,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부터나 내일부터라도 배가 고플 때만 먹는 식생활로 시작해 보십시오. 허기가 찾아오는 날도 있고 찾아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몸의 상태와 몸이 원하는 것은 수많은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이 언제 완전히 비워지는지 또 정확히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기가 언제 찾아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후쯤에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 되는 날도 있고 아침에 잠이 깨자마자 허기가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 자신의 몸을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할 때만 먹는 자유는 원하지 않을 때 음식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허기진 상태를 오래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에서 분비된 위산이 위벽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방연소를 억제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어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는 작용도 방해를 받습니다. 배고플 때만 먹는 것은 우선은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둔해진 뇌를 단련시키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허기의 느낌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먹었을 때의 느낌도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먹기를 원하는 것과 식탐이 요구하는 것을 구분하는 법 역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과자가 눈앞에 보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자와 건강한 몸 가운데 어떤 것을 내게 더 좋은가 라고요. 우리가 보통 식사 시간에 맞춰 하루 3번 느끼는 식욕과 우리 몸에 저장된 물질이 바닥나서 다시 채워야 할 상태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의 공급은 사실 2, 3일에 한 번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 리듬 때문에 먹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먹습니다. 이른바 출출한 상태는 정말로 배고픈 상태가 아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출출하다고 믿는 상태의 대부분은 사실 스트레스, 피로, 우울감, 짜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위안이 필요한 상태에서 해당됩니다. 몸이 배고플 때보다 마음이 배고플 때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벼운 음료수 캔 하나에 각 설탕 12개 이르는 설탕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너무 짜게 먹으면 단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달게 먹으면 짠 음식이 또 먹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갈증이 나게 되고 갈증을 조절하려면 지나치게 달거나 짠 음식부터 피해야 합니다. 음료를 많이 섭취하면 체내 칼슘과 비타민이 손실됩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화학작용을 거쳐 힘들게 저장된 칼슘과 비타민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이렇게 칼슘 손실은 척추 압박과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식탁에 물잔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구는 사람도 있지만 식사 도중에 물을 마시는 것 또한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보통 있다고 하면 포도주는 마셔도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때마다 술을 마실 필요는 있을까요?
술 말고 다른 즐길 거리라도 많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식사 전이나 도중에 물을 너무 마시며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 소중한 위액이 희석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수분은 구강거리기면 충분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도 충분한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려면 산성식품인 설탕과 흰 밀가루, 또 너무 짠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달거나 짠 산성식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물을 필요로 합니다. 기름진 음식 역시 산성입니다. 튀김을 먹고 나면 갈증이 생기는 게 바로 그 때문이죠. 하지만 식사 사이에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에 부족한 수분을 충분히 주고 노년층의 경우는 특히 그러합니다. 밥은 모든 식품과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특히 콩을 넣어 지은 밥은 건강에 아주 좋은 영양식입니다. 밥 한 그릇, 채소 서너 가지가 들어간 국 한 그릇, 생선이나 육류로 만든 반찬 약간이면 훌륭한 상차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소하고 균형 있게 알차고 영양가가 많고 경제적이고 건강에 좋은 상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든 아니든 일단 먹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연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먹는 문제를 놓고 도덕가가 되지도 말고 친구들한테 식이요법에 관한 연설을 늘어놓지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먹게 내버려 두십시오. 사실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음식을 수량만 간소하게 먹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당신을 보면서 음식을 먹는 것 말고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생각부터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생각을 다듬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머릿속에 어떤 풍경을 반복적으로 그리느냐가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요. 양질의 식사, 이상적인 체중, 균형 잡힌 생활, 건강한 몸,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정신의 종속대에 있어서 변화하고 싶다 하면 먼저 정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말과 이미지는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뚱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날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날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도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면 열망이 클수록 목표에 도달하려는 의욕도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원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현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유연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상적인 모습 그리기에서 우리는 진짜 모습이 겉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모습입니다. 눈을 감고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갖고 이상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원하는 모습대로 정확히 그려보십시오. 실제로 그 모습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십시오. 원하는 이미지를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도 그려보시면 활력과 에너지를 느끼고 자신의 모습을 세세한 부분까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진짜 당신이고 당신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그린 그 모습에 가깝게 점차 변화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보십시오. 원하는 것을 이뤘다고 상상해보면 그와 같은 상상은 아주 훌륭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의지만 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더구나 의지는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에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뚱뚱한 사람은 자신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혹은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미래를 그려보면서 용기와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룬 목표를 목습을 자기 머릿속으로 미리 그려보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사용해온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하면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이미지는 지우고 당신이 갖고 싶은 이미지를 그려내도록 하십시오. 진심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상세하게 그리면서 산다면 그 이미지가 현실이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는 일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침을 세우고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따르고자 하는 지침, 좋아하는 문구, 인상적인 문장들을 모아서 개인적인 보물로 삼아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모습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확신하고 다짐하십시오. 지침을 하나의 간결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기억하기 더 쉽고 또 어떤 노력도 어떤 정신력도 개입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장은 짧을수록 집중하기가 쉽고 덜 피곤하며 당연히 더 잘 외워집니다. 쓸데없는 잡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설적이고 좋은 생각을 간결한 문장으로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정신적 습관이 생기면서 우리 습관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정신이므로 이 지침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일게 해줄 것이고 또 의지가 흔들릴 때 바로 잡아줄 안내자이면서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인생은 살면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줄 지침을 세우고 따르도록 하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몸에 대해서 끝냈고 다음 시간에는 마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계화 TV 장계화였습니다.